글의 제목이야. 자, 컨벤셔널은 무슨 뜻이야? 전통적인이란 뜻이죠. 그죠? 전통적인 혹은 관습적인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농업은 주로 rely on은 다른 말로 depend on, 어디에 의존한다. 아니면 turn to, 토양과 그 다음에 농작물 경작을 위한 방대한 관계에 의존하긴 하지만, 관계가 뭐야? 물을 대는 거죠. 알겠죠? 그러나 하이드로포닉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뭐야? 어떤 수경재배라는 뜻이야. 알겠죠? 수경재배가 뭐야? 말 그대로 물에서 그냥 다 키우는 거야. 알겠죠? 수경재배는 물에 엄청난 양과 토양에 의존하지 않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introduce,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글의 핵심어는 뭐가 되는 거니? 수경재배. 아시겠어요? 됐죠? 대신에 식물은 뭐가 이렇게 길어 또. 식물은 그냥 맨 뒤로 가. 물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죠? closed loop 하면 무슨 뜻이야? 바로 뭐냐면 루프, 우리가 이렇게 막 폐 루프 있잖아.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막 호수로 연결되는 거. 그거 내에서 효율적으로 리사이클드, 재사용하고 나서 영양분이 풍부한 물 해결책으로 그들의 뿌리에 직접적인 노출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경재배 하이드로가 뭐냐면, 옆에서 내가 대충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수조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벼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계속 흐른다? 근데 이게 얇은 호수 있지. 얇은 호수로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이 호수가 한 번 물이 있을 거 아니야. 한 번 쓰고 버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루프로, 무한 루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받아. 알겠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근데 몇몇 experts, 전문가들은요, 뭐 했단 말이에요? raised가 무슨 뜻이야?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우려를 제기했어. 갑자기 물의 양을 최소화했는데 이의를 제기했다네. 환경에 대한, 수경재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특히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앞에 있는 말 다시 받아주려고. LED 빛의 사용은요, 뭐야? 그것의 엄청난 에너지 소비 때문에 온실가스 방출에 이끈다라고 했어. 그러나 전기는요, 바로 뭐야? 태양열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전기가 생산되어질 수 있고, 그러면 수경재배는 훨씬 더 기존 농업보다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더 만들 수가 있어. 그러한 경우에 수경재배는 어떤 온실가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과 생태계 영향에, 건강에 최소한의 영향력만 끼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promising이 무슨 뜻이에요? 유망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바로 뭐냐면 어떤 지역, abundant가 무슨 뜻이죠? 풍부한, 이런 뜻이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아직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 어떤 좋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물 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어떻다? 수경재배는 그만큼 폐해도 있지만 이 수경재배를 위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면 되니까 효율적이고 그만큼 친환경적인 농업이 뭐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힌트를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에미션, 리듀스 에미션이니까 친환경적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가 있어? 유망한 기회도 제공하니까 효율적인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한 문제 못했어요. 채점 해놓을게. (20몇 일인데) 됐죠? 잘 가서 see you later. 네. 자, 그 다음에 게 이거죠. 고대 시스템. 그죠? 자, 인도의 고대 의학 체계인 아유라베다는 뭐 때문에 owing to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알겠죠? 자, 그것의 건강에 대한 홀리스틱 전체론적인 접근 방법 때문에 서양에서 점점 더 인기가 있고 있다. 그죠? 특별하게 이상한 건 없네요. 자, 그것은 마음, 몸, 정신의 상호 연결성을 하이라이트, 강조한다. 그것은 건강을 프로모팅,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습관과 허브의 치료법과 영양의 중요성을 스트레스 강조하고 있다. 그죠? 최근에 많은 웰리스, 바로 뭐야? 어떤 웰리스 리트리트는 무슨 뜻이야? 어떤 리트리트가 휴양지 같은 거지. 건강 휴양소 보니까. 그 다음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홀리스틱한 헬스 센터가 바로 뭐야? 이러한 치료법과 워크샵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건강과 건강의 대체 요법을 seeking,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attracting, 뭐 하고 있단 말이야?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될까? 자연 기치료막 센터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가끔 있잖아. 그러나 이것이 크리티컬이 무슨 뜻이야? 비판적인 눈으로 이러한 치료법을 우리는 접근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것의 주장들 중 많은 것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supported, 뭐하고 있다? 뒷받침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사실 supposedly가 무슨 뜻이야? 추정하건대, 추정상. 자, 그 연구는 이 아유레타브의 어떤 효과성이 unreliable, 신뢰할 수가 없음이 밝혀졌다는데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겠어? 그래 안 그래? 그치? unreliable,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supported가 아니라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고쳐야 돼요? 바로 뭐야? 어떤 다른 뭐 뒷받침되어진다, 않는다, not 뭐 이런 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unsupport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왜냐면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의학이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기치료, 허브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허브 같은 게 사실은 되게 민간요법이고 우리나라도 약초 치료 같은 거 하잖아. 뭐 신만이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긴 했지만 막상 100% 신뢰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이것이 뭐야? 근데 엄연히 따지면 한의학도 대체의학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의원을 잘 안 가긴 하지. 저번에 허리 아팠을 때 그때 기억나지? 나 허리 아파서 갔다 오면 안 젖었어. 갔다 오고 나서 며칠 고생했니? 한 2주 고생했니? 더 안 좋아져갖고 잘못 맞아서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 세상에.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여름에 놀러 가는데 얼마나 아팠으면 차에서 자리에 앉지를 못하고 승용차에서 계속 서서 이렇게 가고 거기서 안전벨트도 못하고 2주 내내.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그냥 정형외과 가는 게 낫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improving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가 무슨 뜻이야? 사회 기반 시설이란 뜻이죠. 자,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알겠죠? 널리 인정될 필요성. 응?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널리 인정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 발전은 달성하기에 너무 어렵다. 사회 기반 시설이 뭐야?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뭐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뭐야? 사회 기반 시설이지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하지만 돈이 워낙 많이 들어. 이게 뭐야? SOC 사업이라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은 돈이 워낙 그냥 몇십억대 몇백억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천억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동탄역만 해도 SRT잖아. 여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 몇천억 들어갔지.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정부 예산, 시 예산을 합쳐야 되는데 시가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재정 자립도가 뭐야? 시에서 돈이 없으면 이걸 짓지를 못해. 짓고 싶어도 무조건 100% 정부 예산으로 갖고 올 수는 없잖아. 응. 정부에서 지방으로 세금 내려주는 게 뻔한데 이게 일정한 비율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주잖아. 그러면 시도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 시도 차용을 해서 다른 나라 은행에서. 근데 그걸 또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어쨌든 간 동탄만 해도, 화성만 해도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몇인 줄 알아? 화성이? 3위야 3위. 돈이 많아. 1등이 어디냐면 성남. 성남은 왜냐면 대부분의 대기업, 대학, 그 다음에 게임 엄청 많잖아. 판교에 가면. 그리고 성남 가면 공단이 있어. 이 공단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재정자립도 높을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울산이었나? 울산. 세 번째가 여기 화성이야. 화성은 뭐가 있어? 삼성, 현대, LG, 기아 4개 다 있잖아. 그 다음에 4위가 용인이야. 용인 다 삼성. 그 다음에 5위가 어디더라? 이천인가? 하이닉스. 이래. 그러니까 여기 돈이 많으니까 시에서 돈을 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요소의 결합 때문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알겠죠? 개선의 특성과 개선의 어떤 어떤 특성과 그들의 substantial 상당한 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특성과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이것은 그들은 sin boring, 바로 뭐냐면 따분해 보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게 지려면 하루아침에 뚝딱이야?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당장 눈앞에 뭐 한 6개월에 짓는 게 아니라 동탄역 짓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 사람들이 당장 그걸 이용해야 해. 못하지. 지금 동탄에서도 가장 뜨는 게 뭐야? 트램. 그치? 트램 진단 계속 하지. 확정됐지. 길도 나왔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여주려면 앞으로 한 10년 기다려야 되지. 그러니까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하잖아. 그치? 그래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지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의 이러한 종류를 뒷받침하려는 대중들을 끌어모으기에 어떻다? 어렵다. 시장이 나와서 이거 질 거예요. 이거 짓겠습니다. 백날 얘기하지만 가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 잘 안 모여.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아트센터에 관한 흥분된, 그러니까 어떤 투표자들을 흥분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리 보수의 어떤 열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그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개발로 향하는 세금의 레비뉴, 수익을 할당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unappealing,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이준석이가 여기 당선됐지만 여기다가 뭐 해줄게요 얘기했어 안 했어?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안 먹히거든. 예를 들어서 동탄에다가 얘는 가장 필요한 거 뭐야? 공항 만들어 줄게요. 얘기했어 안 했어? 싫은데도? 안 했어. 왜? 어차피 공항 만들 땅도 일단 땅 만들어야 돼. 그러면 공항 만들려면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어야 돼. 근데 동탄은 이미 높은 건물이 너무 많아 안 많아? 시끄러워서. 그리고 시끄럽고 민원 들어와. 공항 짓는데 돈이 한두 푼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바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런 오프셋이 무슨 뜻이야? 비용을 상쇄하거나 심지어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빈칸의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프로젝트에 대한 associated with, 관련된 비용을 위해서 이런 접근법을 해. 알겠죠? 그러면 이런 접근법이 어디 나오고 있어? 뒤에 나오겠죠. 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금이 뭘 이렇게 길어? Interested parties, 바로 이에 당사자들에게 be sold, 판매되어질 수 있고, 알겠죠? 그것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yield, 바로 산출하기 위해서 도로에 센서를 인베이딩, 내장, 끼워 넣음으로써 자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purchasing the data,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이나 교통 패턴에 관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매우 이익으로 증명할 수 있다. 왜냐면 보험회사들은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 많은 경제학자들은 뭐를 제안하고 있냐면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봐봐,
나라에서 이 기간 산업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기간 산업을 다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 이해 당사자가 뭐야? 이 기간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 회사, 민간 투자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 이해 당사자에게 나중에 팔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길에다가 센서를 인베이딩, 내장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고속도로를 만들어. 근데 고속도로가 그 동네에 필요하긴 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한 5천억 들어. 그런데 나라에서는 한 2,500억 준대. 알겠지? 근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1,000억밖에 안 되겠대. 그러면 아직도 1,500이 모자르지. 그럼 어떻게 돼? 자, 도로 질 거니까요. 민간기업 모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실선, 뭐, 어떤 뭐, 야광, 뭐, 중간에 뭐 세우는 펜스, 이런 거, 자, 너네들이 다 그냥 먹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투자하는 조건은. 알겠지? 너네들 회사 껐어. 그럼 회사는 어쨌든 이런 거 중간에 뭐 표지판, 뭐 광고 이런 거 다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도로도 지어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회사도 이익을 보고 시도 이익을 보고 나라도 이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이 비용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상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에 센서 같은 거를 내장을 해라. 그죠? 재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센서를 내장한다는 얘기는 몇 번이 되겠어요? 바로 스마트 기술을 유틸라이징 활용하는 거죠.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왜냐면 이런 거지. 도로 만들었어. 도로 만들고 여기다 센서 내장해. 센서 내장해서 이 센서 누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들어와. 삼성에서 1,500억 주겠대. 비용 되겠대. 그래서 삼성 SDI에서 파는 센서를 내장해. 알겠지? 그러면 이 내장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SDI에서 이거를 보험회사에다 파는 거야. 보험회사는 이 길의 패턴을 이용하겠지. 그러면 이 길의 패턴을 이용하면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자동차 보험을 팔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 SDI에서 사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 상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 이런 거는 안에다가 내장을 해라. 센서 같은 거를. 그렇게 하면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면 비용을 여기서 뭐 할 수가 있다? 충당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SOC 사업 중에서 지금 청라에다가 인천 청라 알지? 쓱에서 뭐 만든대? 돔구장 만든대. 돔. 야구장인데 지붕 있는 거. 개폐식 동구장. 근데 이거 인천에서 얼마 돼? 이게 짓는데 5천억인가 같은데 실제로 4천억인가. 근데 인천에서 얼마 되고 쓱에서 얼마 되지. 근데 쓱에서는 이걸 돈 왜 대?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물론 인천시에서 돈을 대긴 했지만 쓱은 야구장만 쓰겠어 이거? 광고하고 나중에 콘서트 대관해주고 비용이 몇십억이란 말이야. 몇억이란 말이야. 그리고 야구가 4월 달부터 10월까지만 하고 6개월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뭐해? 비시즌이잖아. 그럼 이거 구장 써? 안 써? 안 쓰지. 여기다가 다 대관해주는 거야. 대관 업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이익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을 서로 충당을 해주는 거야. 모자란 돈.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도 한화를 위해서 돔구장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쓰고 왜 이걸 왜 만들어? 한화에서 대전구장 새로 졌지만 청주에서 경기하면 어때? 여기 광고 청주시는 여기다가 광고를 다 팔아. 기업에다가. 하고 그 수익 얻지?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보통 한 2만 명이 올 거야. 2만 명이 오면은 여기 와서 이 동네에서 뭐 먹어 안 먹어?
먹겠지. 물건 사 안 사? 사겠지. 고속도로 들어올 때 톨게이트 비용 또 내겠지. 이런 게 다 수익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하나의 스마트 기술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7번 빈칸에 이건 좀 어려워요. 자, 7번 봅시다. Cognitive control이 무슨 뜻이야? 인지 조절은, 알겠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자 set out,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이다, 이런 얘기죠. 인지 조절이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데 달성하고자 하는, 설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인지 조절이라고요. 즉 무슨 얘기야? 동기부여. 알겠죠? 너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뭘 하겠다, 내가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때 무조건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겠다, 이렇게 너네가 인지 조절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것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주의가 directed, 무슨 distracted, 산만해지는 것 없이 at hand, 당면한 일에 대해서 우리 뇌 resources, 자원을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지 조절이라는 것은 내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내 의지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산만해져 안 산만해져? 산만해지지 않겠죠. 그런데 성인들처럼, 너희와 같은 대부분의 10대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너네 목표가 있어 없어? 있지.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대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덜 일관적으로 exercise, 발휘한다는 얘기죠. 너네는 의지는 있지만 성인들처럼 이걸 일관적이지 않아. 너네의 의지가. 그치? 이것에 대한 가장 주된 이유. 이것이 뭐야? 너네가 의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경험에 의해서 not yet 해서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10대들의 신경 회로가 아직 완전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너네는 아직까지 인생의 경험이 있어 없어? 없지. 목표를 설정해서 많이 달성해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성인들은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너네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은 너네가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서 경험에 의해서 많이 달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너네 신경회로는 이런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성인들은요, 그런 정보 경로의 풍부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10대들은 정보 경로에 대한 풍부함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알겠다 이렇게 하지만 빈칸이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요, 특정한 업무에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만 10대들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최고의 최고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바로 뭐야?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실험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바뀌어서 이 얘기라는 얘기인데, 지금 10대들은 정보의 경로에 풍부함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받아주는 게 몇 번이에요? 몇 번? 올바른 결정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침이 뭐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아시죠? 8번도 어려운 거네. 자, 그 다음에 도도는 뭐냐면 여기 어디니? 마우리티우스 태생인 날지 못하는 세례. 이것이 섬에 인간의 도착 때문에 17세기 후반에 멸종되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나 생명공학 회사의 연구원들에서 이루어진 인트리그, 무슨 뜻이야? 흥미를 만들어내는 발전이 최근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멸종된 새를 뭘 복원시켰나 보지? 알겠죠? 누가? 생명공학 회사의 연구원들에 의해서.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A야 B야 C야? 여기에서 시온아, A야 B야 C야? 연구원들 받아줘야지. B. 그들은 현재 조사하고 있어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도도를 브링백,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어요. 자, 그것은 뭐 이렇게 길어? 결국에 도도와 같은 새를 만들어내는 가장 가까운 도도의 살아있는 친척인 니코바르 비둘기의 알로부터 어떤 세균, 세포를 뭐 하는 거야? 세균 세포. 그러니까 원시 세포를, 그 새의 원시 세포를 extracting, 추출하는 방법을 뭐 한다? extracting이 무슨 뜻이야? 추출하다는 뜻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알겠지? 이게 BA야 C야? 이게 윤리적 문제야? 아니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런 노력에, 알겠죠?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야심적인 특성을, 기분은 무슨 뜻이냐? 뭐뭇을 고려할 때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기분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뭇을 고려할 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출하는 혁신적인 방법, 추출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이게 추출하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도도의 행동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뀌었더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야? B, A, C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도 있지? 이것도 있니? 스파이시 푸드? 네. 응. 자, 매운 음식은요, eater, 먹는 사람에게 독특한,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요, noticeable, 주목할 만하고 거의 즉각적이다. 비록 이 매운 음식들이 매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재료에 따라서 다를지라도 먹는 사람 이 증상은 어때? 즉각적이고 뭐야? 바로 뭐야?
중상이 뚜렷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맵찔이들 있잖아. 맵찔이들 저기 뭐야 불닭볶음면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이 어때? 즉각적이고 반응이 어때요? 아! 막 이러잖아. 눈에 띄잖아. 근데 이게 뭐야? 매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재료에 따라서 제가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고추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매운 청양고추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매운 멕시코나 베트남 고추로 만드느냐 아니면 아예 캡사이신을 이빨 집어넣느냐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매운 음식 만드는 재료야 알겠죠? 재료가 나왔으니까 재료를 받아주세요. A, B, C 중에 뭐가 있어? C. 자 캡사이신과 뭐니 이게? 알리? 뭘 읽을 수도 없다 야. 이소시오시네테이트 라는 물질이 있나봐. 이러한 재료들의 두 가지 주요 화학물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추에는 캡사이신 있잖아. 맵게 하기 위해서 그 화학 성분이 이 두 가지가 있어. 고추에는 매운 음식에는 비록 네가 오버히팅 바로 뭐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여기부터 봐야 되겠다. 둘 다 피부에 뜨거운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우리 어때? 막 먹으면 화끈거리잖아. 연락. 그리고 트리킹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속이는 거지. 신경계를 네가 오버히팅 바로 과열되고 있다고 속이는 거지. 이러한 각각의 화학물질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달성한다 이런 얘기죠. 화학물질 나왔네. 화학물질 어디로 가? A야 B야? B. 첫 번째 좀 더 이런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것이 바로 뭐야? 캡사이신인데 이것이 보통 칠리페퍼와 야채의 다양한 범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마늘 같은 거 맵잖아. 여기도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거지. 이러한 화합물은 셀에 바로 뭐야 이건? 뭔 글자야? 난 처음 보는 글자인데 이거 뭐 그건가 봐. 뭐 세포 이름인가? 무슨 프로틴 단백질 같은데? 단백질로 엮여져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땀과 같은 사람의 차갑게 하는 시원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자극하는 burning sensation 어떤 뭐야? 어떤 타는 듯한 감각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캡사이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알리 이소티시네이트 이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제는 이거를 안 읽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삽입 문제에서 읽으면서 아예 좀 이상한 거를 찾아내는 방법. 자, 가볼게요. 밤하늘을 게이징업 올려다보면서 모든 별들이 같지 않게 보인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지도 모른다. 초기 천문학자들은요, 스텔라, 어떤 운성, 알겠죠? 어떤 항성 스펙트라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 항성 스펙트라가 뭐냐면, 다 각기 다른, 바로 뭐야? 전자기 파장에 별에 의해서 방출되어지는 빛의 독특한 패턴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별들은요, 가장 뜨거운 거에서 가장 차가운 것까지 in order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O, V, A, F, G, K, M의 7개 주요 스펙트럼의 분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자, 7개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이렇게 나오죠.
타입 O야. 이게 겁내 뜨겁고 크고요, 밝아요. 그리고 그들은 블러시 파란색 빛을 방출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그러니까 밤하늘에 비저블 보이는 모든 300만 개의 별 중에 오직 하나만 차지하는 accounting for가 무슨 뜻이야? 뭐뭇을 차지하다. 차지하는 O스타는요, O형 별들은 가장 드문 별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앞에서 O형 얘기하고 있죠? 2번 뒤에 O형 얘기하고 있죠?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O로 연결되고 있죠? O형 별. 그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별들은 훨씬 더 자주 occur, 바로 뭐야? 발견되어지고, 밤하늘에서 모든 별들의 4분의 3을 making up,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제 너는요, 태양은 이러한 스펙트럼 스케일에서, 등급표에서 어디에 fit, 위치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태양은요, 거의 중간에 close, 가깝고 G스타로 분류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노란색 빛을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는 은하계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은하에서 볼 때는 태양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5가 될수록 어떻다고 그랬어 아까? 가장 크고, 뭐라고 그랬지? 5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가장 뜨겁고요, 가장 크고요, 가장 밝아서 파란색 빛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5가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별들은, 자, 5가 앞에서 겁내 크다며, 그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뭐야? 작대요. 자, 볼까요? 스케일 반대 끝에 있는 and, 맨 끝에 있는 게 뭐야? M이죠. M은 차갑고요, 작고요, dim, 흐릿하고요, 붉은색 빛을 가지고 있대요. 작대요. 그러니까 뭐야? 작은 small tiny star.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지? 그러니까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앞에서 분명히 크다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작대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시죠.